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예고해둔 대로 오늘은 생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식을 먹이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생식의 장점으로는 일단 수분 함량이 높아요. 하루에 먹어야 되는 음수량을 생식에 있는 수분으로서 최소 25%에서 최대한 70%까지 거의 반습식에서 습식에 가까울 정도로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하부 요로기계 질환이라든가 방광 질환이라든가 결석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신선해서 바로 먹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생식을 먹일 때 리스크가 있다거나 좀 나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외국 사례하고 우리나라 사례를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유럽에서 생식에 대해서 어떤가 랜덤으로 15개 샘플을 모아서 여기에서 분석을 의뢰해 봤더니 15개 중에서 14개가 칼슘과 인의 비율이 안 맞다. 그래서 이거를 장기간 급여하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았냐. 이런 이제 결과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보니 우리가 주로 영양학적으로 보는 NRC라든가 AFCO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영양소 함량의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검색이 됐습니다. 학회에서 공동 성명서를 냈었었는데요. 생식을 먹일 때 우리는 공중보건학적인 사유로 인해서 추천하지 않는다. 저도 궁금해서 생식의 포뮬라를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생식을 직접 해서 먹이시는 분들 6케이스를 모아서 분석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5케이스는 제가 외국 논문을 봤던 거와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게 불균형이 좀 심화해서 오래 먹이기에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한 케이스에서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국내에 논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사한 건 6케이스밖에 안 되지만 이걸 2자리 숫자 이상으로 조사를 해볼 예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칼슘과 인이죠. 칼슘과 인 같은 경우는 몸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양소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퍼센티지가 0.4에서 1.5% 정도 고정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뼈를 많이 갈아주거나 뼈를 아예 안 갈아주거나 아니면 계란 껍질을 어느 정도 함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고기를 주게 되면 고기의 포뮬라는 대부분 칼슘보다 인의 함량이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어떤 고기류는 20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마그네슘이라든가 망간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굴이라든가 이런 나트륨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조금 필요하거나 자칫 잘못하면 너무 적거나 너무 많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함량을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를 알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매번 만드는 그 생식 포뮬라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재료가 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면 그 포뮬라를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생식을 먹이는 보호자라면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슘과 인의 비율은 성묘가 먹였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 수치입니다. 비율도 아주 잘 맞고요.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해분 봤었을 때 약간 지방 함량이 좀 높은 편입니다. 비만된 고양이가 아니라면 그리 나쁘지 않은 구성인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성분이 안 나왔어요. 구리와 아연, 망간,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포뮬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영양제를 섞으면 무조건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 그 재료가 마그네슘 보충제, 아니면 아연 보충제, 구리 보충제 이런 것들이 단품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그리 많지 않아서 좀 어려움은 있지요. 선생님 질문이요. 저희 집 고양이는 캔이랑 건식, 생식을 다 먹습니다. 맨날 먹는 게 닭가슴살 50g, 주식 캔 20g, 건사료 30g 정도인 것 같습니다. 생식의 절반이라 영양소가 부족한 것 같아 걱정이에요. 괜찮을까요? 일단 그 고양이의 나이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고양이의 몸무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실루엣입니다. 애 몸매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지금 날렵한 고양이로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라면 그대로 계속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건강을 생각을 한다라면 토핑이라든가 닭가슴살 그리고 사료 외에 주식캔 외에 주는 것들이 있다라면 요거는 10% 이상을 초과하는 거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닭가슴살 비율이 전체 칼로리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이거를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들은 얘기로만 보면 좀 너무 높아요. 뱃살이 축 늘어지고 많이 뚱뚱해졌다라고 하면 먹는 거에 많이 기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식단을 다시 고려해봐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습식캔에는 유해물질인 방부제가 들어간다는 소리가 있던데 주식으로 줘도 안전한 건가요? 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간식이 아니라 주식 캔이라면 하부요로기계 질환이나 결석 질환이 있는 애들한테는 좀 공격적으로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수분을 강제적으로 먹게 되기 때문에 치아 관리 쪽에 문제가 없다라면 상당히 건강상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파우치라든가 캔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완전 멸균 처리가 됩니다. 완전 멸균 처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변질이 되질 않습니다. 포장에 뭐 구멍이 있다거나 캔이 뜯어져 있거나 그렇지 않는다라면 유통기한이 건사료보다는 훨씬 더 깁니다. 보존제를 넣었다라고 하면 1% 이내일 거예요. 우리나라 사료관리법상에 1% 이내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보존제가 안 들어갔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고요. 이 캔이라는 용기 자체의 특성이 보존제를 굳이 넣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업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보존제를 넣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주식캔과 간식캔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칼슘과 인의 기준을 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캔, 간식캔 그 나누는 기준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캔 사료 같은 경우는 리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티아민이 부족하다거나 비타민 D가 과잉됐다거나 이런 걸로 리콜 사례 같은 것들이 많이 뜨는데 외국 사이트에 FDA의 리콜 사례라든가 아니면 펫푸드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 보면은 펫푸드 리콜 사례들이 시리얼 넘버별로 쭉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때 생산된 거는 피하라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는 습식이랑 생식을 주고 있는데요. 고양이 치아 관리 목적으로 이빨 간식을 같이 급여하고 있어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습식 사료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물렁물렁하니까 생식과 마찬가지로 양치질을 좀 잘해줘야 됩니다. 이빨 과자는 씹었었을 때 씹다 보니까 이 마찰이 생기잖아요. 음식물 찌꺼기를 좀 덜 생기게 하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한다고 해서 치아 건강에 100% 해소되지는 않아요. 이 치아 관리를 좀 못 해준다라면 오히려 건사료가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 고양이에게 급여하신다면 건사료랑 생식, 습식 중에 어떤 걸 먹이실 건가요? 제가 맞춰서 쓸 수 있다라면 생식 먹이죠. 근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요만큼도 안 되는 미네랄과 비타민 함량, 칼슘과 인의 비율, 유통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한다라면 차선책을 택하는 건데요. 그 차선책이 이런 이제 습식이라든가 건식이라든가 뭐 처방식, 기능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가치 판단이 뭐에 돼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고양이에게 뭘 먹이든 건강보조제랑 영양제도 같이 급여하는 게 좋겠죠? 영양제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그 영양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